그럼 그 핑계 대고 계엄령을 선포하는 거예요. 남쪽에서는 그걸 빌미로 계엄령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한 게 아닐까라고 저도 생각하였는데 근데 북한은 왜 그렇게 여기다 장벽을 치는가? 남쪽에 올라올까 봐서 그래요.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 입장에서는 적당히 해. 지금 내가 답변해야 될 걸 지가 지금 다 아니, 장관님 왜 모셨냐면은 의도적으로 남북 긴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닌가?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서 삐라를 부렸어요. 예. 그래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직접 한밤중에 담화를 발표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조선중앙TV를 비롯한 모든 매체에다가 대대적으로 실었어요. 근데 이 삐라를 뿌린 장소가 당의 고위 간부들이 사는 평양의 핵심 지역이라면서요. 네, 중구역이라는데 거기는 무슨 구 이렇게 끝나지 않고 역자를 또 붙입니다. 낙랑구역, 대성산구역, 순환구역 공항이 있는데 하여튼 중구역 상공에 세대의 무인기가 나타나서 미라를 뿌리고 갔다. 중구역이라는 데가 당과 정부의 기관들이 건물들이 주로 많이 배치가 돼 있고 거기 살려면 상당히 높은 사람들만 사는 데이기 때문에 북한식 용어로는 핵심 계층 중에 핵심들이 사는 데입니다. 거기에 삐라를 뿌린다고 해가지고 민심이 동의할 것도 아니란 말이지. 그렇지. 그러니까 삐라를 뿌리려면은 백령도 가까운 황해북도 사람들한테 뿌리든지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삐라를 뿌리면은 이런 일도 있나?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평양의 한 중간에다가 그걸 보내는 것은 대북 공작하는 사람들이 북한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모른다.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거기 뿌렸다는 건 주민선동용이 아니라 북한 정권 차원에서 열 받으라고 보낸 거죠. 아, 그 깊은 뜻이 있구나. 그거 자극이 되긴 되죠. 화가 그러니까 나게. 실제 윤여정이 튀어나왔잖아요. 화가 나죠. 근데 이제 나는 그걸 그냥 밑도 끝도 없는 도발적인 행동이라고 보지를 않고 지난 8월 15일 날 8.15 통일 독트린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통일 독트린이 뭐였었냐면은 북한에다가 자유의 바람을 불어넣어서 봉기를 허도록 만든 다음에 국제사회와 남한이 그들을 흡수 통일해도 국제사회가 문제 삼지 않는 그런 어떤 흡수 통일 전략을 발표한 겁니다. 사실은 64년 2월 달에 김일성이 발표한 3대 혁명 역량 강화 방침이라는 게 있습니다. 강화 방침. 남한의 혁명 역량을 강화시켜서 남한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남쪽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 북한이 남조선 소위 적화 전략이라는 것이 3대 혁명 역량 강화 방침이었었어요. 그걸 벤치마킹을 한 것이 8.15 통일 독트린입니다. 북한 사람들로서는 지금 코웃음을 칠 거예요. 이 자식들이 어디다 대고 이걸 지금 우리가 60년 전에 쓰던 걸 우리한테 이런 걸 한번 써보겠다 이거지. 코웃음을 칠 거예요. 지금 택도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60년대 북한 전술을 모방한 뉴라이트식 발상이긴 한데 그런데 선전선동 효과가 전혀 없는 곳에 뿌렸어. 그랬다는 것은 선전선동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 열받으라. 자, 두 가지입니다. 화가 나게 만들어가지고 대남 군사적 행동을 유발하도록 하는 그런 계획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 핑계 대고 계엄령을 선포하는 거예요. 남쪽에서는 그걸 빌미로 계엄령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한 게 아닐까라고 저도 생각하였는데 그러니까 북한의 대남 군사적 도발이라든지 위협 행위를 구실로 해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저질러주기 바라는 계산된 행동이라는 측면이 하나 있고 사방팔방으로 그런 삐라가 북쪽으로 날아가도록 하면 북한 체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는 사람들의 숫자가 날로 늘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두 번째 경우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김여정이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 군부가 직접 감행했거나 적극 조장했거나 또는 묵인하에 했을 것이다. 뭐 증거가 있다고 또 그랬죠. 네, 그렇게 말했는데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고 그랬다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더니 국감장에서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랬어요. 아니면 그냥 아니라고 말해버리면 되잖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은 맞다는 소리잖아.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시간 동안에 정확한 표현하면 그런 적 없다. 그러더니 1시간 후에 어디서 전화를 받았는지 다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NCND입니다. Neither confirm nor deny. 사실은 그 짓을 했는데 야, 내 입으로 내가 그거 했다는 말을 못해. 이게 뭐냐.
도발이죠. 바로 그 대목에서 북한이 발끈 흐르도록 만드는 유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북한이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게 만드는 이야기인데, 근데 북한에서는 이미 통일도 헌법에서 뺐고, 조국도 헌법에서 뺐고, 민족도 뺐고, 한 번 더 전체를 의미하는 삼천리라는 말도 애국가에서 뺐어요. 북한 애국가에서. 삼천리 아름다운 우리 강통과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남남이라 이거예요, 이제. 우린 남남이니까 건들지도 마. 그런데 일부러 자극하는 거지.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남쪽의 의도적 도발을 모를 리가 없거든요. 거기 외교가 더 뛰어나거든요. 그런데 이 계산을 읽지 못하고 으이씨 하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저는 김여정 부부장이 밤중에 그런 성명을 낸 거는 이거는 남한의 귀책사유가 분명히 있는 거잖아. 그러면 긴장 상황을 우리가 또 만들어 가지고 미국 대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니네 우리 가만히 두면 우크라이나에 니네 물려 있는데 한반도도 골치 아프게 만들어 줄까 니네? 응? 우리하고 대화해야 할 걸? 그런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계산이 거기 담겨 있는 거 아닐까? 북한의 도발에는 또? 질문 속에 답이 다 있어, 지금. 내가 이제 공장장에 대해서 참 놀라는 것이 여기 지금 파파이스 때부터 출연을 해가지고 뉴스공장까지 7년 좀 넘은 것 같은데 하나를 들으면 열을 납니다. 지금 내가 답변해야 될 걸 지가 지금 다 아니 더 이상 보태고 말고 할 것이 없네요. 근데 바로 그거예요. 나는 쉽게 북한이 끌려오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북한이 비무장지대 MDL 밀리터리 디마케이션 라인이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장벽을 쌓는다는 거 아니에요? 베를린 장벽처럼. 그게 이제 155마일이에요. 그걸 쌓느라고 이제 발파 작업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총을 쏘아대고 공중에다 대고 그런 모양인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일체 코멘트조차 안 했어요. 근데 북한은 왜 그렇게 여기다 장벽을 치는가? 남쪽에 올라올까 봐서 그래요. 내려오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남쪽에서 원하는 것은 이 정권 차이의 위기를 탈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 임기를 보장하고 그렇죠. 필요하다면 계엄까지도 상상한다고 생각하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남한은 지금 관심이 없어 이제. 남남이라고 선언해버렸어요. 그래서 웬만한 남쪽의 이야기는 반응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반응했잖아요. 만약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북한이 남한을 완전히 배제하고 양자회담으로 가고 싶을 건데 그러자면 미국 쪽에서 나설 요인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쯤 남쪽이 우리를 건드려가지고 우리가 지금 열받았어. 그러니 우리 관리해야 돼 미국 니네도. 안 그러면 이거 우크라이나처럼 큰일 날 수 있어 라는 시그널을 보내놓고 트럼프하고 만나기 위한 길을 닦고 있는 거 아니냐. 그렇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됐을 경우에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받아낼 것도 받아내고 북한의 국제적 지위를 확 올릴 수 있는 시기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괜히 남한하고 군사적 충돌을 일으켜가지고 여기 계엄령이나 퍼지게 만들고 그런 전략에 끌려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나는 봅니다. 장관님 잠깐만요. 양말 짝짝으로 신겨놓고 트럼프가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이 핵을 너무 많이 가지는 것은 좋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죠? 핵을 가지면 안 된다가 아니라 핵 보유국을 인정하는 뉘앙스잖아요.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양자회담하고 경제 제재 풀고 수교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 우리는 완전히 낙동강 오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핵을 너무 많이 가질 필요는 없다는 그 표현이 비핵화를 강요하지 않겠다. 다만 더 많이 만들려고 하지 마라. 그걸 비확산이라고 합니다. 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는 거예요. 9번째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트럼프가 쉽게 북한과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한반도에서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북한이 말하자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만들어주기를 바라고 있지만은 내가 볼 때는 북한은 말은 세게 해서 그런 시그널을 남겨놓되 실제 군사적 충돌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비무장지대 내 장벽을 쌓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거는 우리가 다른 뜻이 없다는 그 뜻으로 우리가 이런 공사를 할 테니까 그 오해가 없도록 바란다 하는 것을 전화 통지문을 통해서 유엔사에다 통보를 했어요. 이걸 빌미로 또 국지전이 발생할까봐. 북한은 이참에 말 좀 세게 해가지고 나중에 트럼프 되면은 협상 테이블에 지렛대로 삼아야 되겠다. 이 정도 말을 했지만 남쪽은 국지전을 원하지 않을까 이거야. 남쪽은. 그러니까 남쪽에서 계속 북한을 자극하지 않을까.
전문 용어로 에스컬레이터를 자꾸 시키려고 할 겁니다. 우리 쪽에서. 그럴 때 미국으로서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죠. 이스라엘 전쟁이 있죠.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주한미군 사령관 입장에서는 적당히 해. 너희들이 이렇게 판을 키워놓으면은 동맹인 관계로 우리가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바로 그 기회를 중국이 이용해서 대만을 또 무슨 포격을 하든지 할지 모르는데 자꾸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부담을 키우지 말라는 식으로 잡아당길 겁니다. 그럼 한반도 위기 관리를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거네? 그러나 계속 그걸 견제하는 차원에서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각 위원회에서 계엄령을 선포할 수 없도록 문제를 제기하고 언론도 그렇게 움직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종이신문은 일제 그 짓을 안 하니까 소리 없이 뉴스공장이나 다스베이다 같은 유튜브가 그 역할을 해줘야죠. 자, 우리가 그렇게 도발할 텐데 국지전까지는 안 끌어 들어올 것 같다. 그럴 것 같아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마침 미국 가 있어요. 북한을 자꾸 건드려가지고 미국이 불가피하게 끌려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일을 벌이려고 하는, 만약 그런다면 윤석열 정부가 주한미군 사령관이 확실하게 그건 선을 그어라 하는 식의 지침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겠는가. 자, 장관님. 가?